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오늘이 바로 새해네요. 설날인데요. 여러분들 2019년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 가족의 건강과 또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만금에 투자하면 안 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그 고객님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기존에 알고 계신 고객님하고. 그런데 구도심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구도심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지금 이 중요한 시기 때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에 투자를 할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중요한 건 이론은 다 나와 있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이고 실전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론을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신도시하고 구도심. 구도심은 이미 개발된 현재의 도시를 얘기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도시 지역을 따라 사라고 하면 그게 신도시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현재의 도시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서울만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들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지역에는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도 당연히 그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신도시가 되는 곳이 땅값이 오르지 구도심은 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올랐고 새로운 개발이 있지 않는 한 땅값이나 집값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도시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 지역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신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이라고 국가가 허가해 놓은 땅을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도시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관점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요 다수의 관점으로 안 하고요 개인의 관점으로 많이 해요. 내가 사고 싶은 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고 싶은 땅보다는 대중이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면 다 사고 싶은 땅을 내가 사야만이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요. 그러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요. 이 얘기도 뭐 초반에 제가 엄청 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가 너무 많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관점 중심의 많은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지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게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새만금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구도심. 근데 나는 구도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도심을 몰라요. 그냥 도시 지역에 건축용지만 사면 된다 해서 이종에 국한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매물이 없어요. 정말로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많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나는 많은 기회를 놓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 타이밍에 맞는 투자 방식, 타이밍에 맞는 선택들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배제하고 옛날 관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대하는데 그래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항상 투자에 중요한 게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할 줄 아셔야 하거든요. 특히나 현장은요.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첫 번째 구도심은요. 개발 회사들이 안 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원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으면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해. 그래. 하루만 써도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 아무리 시골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1층 죄송합니다. 쓰러지는 건물들이 쭉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도시예요. 여러분들은 서울만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도시지역으로 해서 건축들이 빽빽하게 있어. 집이 빈집이고 폐가여도 빽빽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도시라고 하는데 개발 회사들은요 그런 땅 안 사요. 민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철거 비용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시라고 건물 있는 지역은요 땅값도 비싸요. 그래도 도시 지역에 건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농업 있고 우체국 있고 소방국 있고 파출소 다 있거든요. 아무리 적은 도시라 해도, 아무리 적은 지방 도시라 해도. 그래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보함직도 하고 정말 사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는 이 지역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평당 250을 안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땅값이 500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년 동안 1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도시가 개발된 지역에 토지를 투자했을 때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신시가지는요, 평당 1,000만 원 같은 땅에 용도인데. 그래서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구도심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신도시에 먼저 주거지부터 생기면서 주거에 따라서 신아파트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신주거지로. 신식의 아파트로. 그러면서 인구가 따라가면서 상권이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럼 구도심에 투자했어. 지금 할 때는 구도심이지. 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정말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할 수가 있지만 도시가 나고 옆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쪽에 아예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싹 이쪽으로 빠져나와. 그게 내가 팔타임 3년 5년 후에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살 때 그 현장감을 갖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의 족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직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 왕초보야. 근데 내 맘에 들어? 그 땅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근거이죠.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도심을 아주 쉽게 지도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도로를 추가하고 이게 위성사진이에요. 위성으로 그냥 본 거거든요. 용도사진으로 안 보고요.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현재 빽빽하게 개발된 지역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빽빽하게 건물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빽빽하게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현재 도시예요. 이 현재의 도시는 뭐가 됐냐면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완전히 구도심, 상권과 인구가 이동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대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주
뭐 전혀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죠. 왜? 개발하는 사람이 수익이 안 나는 지금 구조를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투자해서 빨리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 그리고 이걸로 평생 인생을 받고 싶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전문가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내 맘에 드는 땅만 살려고 하시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초보자인데. 근데 제가 초보자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겠죠. 나는 어느 정도 안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에 쏙 드는 거, 그거를 선택하겠죠. 전문가와 개인의 차이는요, 전문가는 서류로, 근거로, 사례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개인들의 투자는 본인의 생각,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게 아주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만금은 다른 또 개발 그 투자 지역의 상황과 현장과 타이밍과 많이 달라요. 왜냐면 역대 이렇게 큰 면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되는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되고 SCOC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의 지자체를 고르게 개발을 시키고 있지만 되게 고르게 다 활성화를 개발을 단계를 거듭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해도 태도 안 나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공정률을 확인을 하는데 공정률이 지금 새만금 개발하고 나서 가장 획기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예요. 문정부가 새만금을 정부를 대면서 특별법 통과하면서 100대 과제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고 항상 조기 집행에 예산 조기 집행에 사상 최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도 역대 최고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새만금에 부안에 전라북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책사업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 나의 그냥 개인 관점을 좀 생각보다는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도 보실 줄 아잖아요. 제가 제 영상을 쭉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기초적인 내용도 쭉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초반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구도심 보는 것들, 지도 보는 방법, 용도 보는 방법들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아주 기초적이고 1단계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 다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 중심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현장감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장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론적인 얘기들은 많이 해주는데 현장에서 꼭 지금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바로 필요한 이런 아주 꿀 정보 같은 거를 많이 해주지 않아서 저는 현장에 지금 실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투자에 알아야 하는 내용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지도로 위성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있는 곳은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얘기가 건물을 있는 건축회사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건물이 있는 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철거 비용 들지요. 땅값도 비싸죠. 살 때. 그리고 또 나름 그래도 도시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민원 들어가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 면적이 현도시에는 안 나와요. 최소 개발 면적이 10,000에서 30,000평인데 그 면적이 나오는 도시가 없어요. 도시에 그러면 외곽지를 살짝 사이드로 빠져야겠죠. 그래서 현도시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앞에, 우체국 앞에, 이런데 시장 앞에 조심하셔야 돼. 거기는 현재 도시입니다. 우체국 앞에, 소방서 앞에, 여기 현재 도시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거기 싹 밀고 개발은 재개발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 해도 안 될 판인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옆에 왜 현재의 도시에 투자는 하는 거죠. 현재의 도시에 투자하고 너무나 잘 투자했다고 발 쭉 펴나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다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듣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개발지 신도시 지역은요. 그게 중심권으로 갈수록 더 허허벌판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말고는. 근데 이렇게 전원주택지 같은데 뭐 가든짜리 이런 데 있죠. 펜션짜리 이런 데는 저수지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런 경치라도 보여요. 그래서 다 그런 땅 사잖아요. 도시 외곽지 땅 눈에 보이니까. 근데 도시 중심권으로 갈수록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자리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류로 보셔야 돼요. 서류로. 아니면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정말 초보자분들은. 네, 저는 워낙 그 일을 많이 했고 그게 전문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장을 가지 않아요. 전 잘. 갈 필요가 없어요. 로드뷰로 보는 게 더 좋아요. 도로 폭부터 거기 가서 봐봤자 내 눈에 보이는 거 맞죠? 저 끝에서 끝까지 꼭 가야 하는 땅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도시 지역은 다 로드뷰가 보이기 때문에 주변을 오히려 더 많이 돌아볼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하고 더 많이 상권을 볼 수 있고 도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부터 오히려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실용적인 거죠. 가서 보고 싶으면 보셔야겠지만 그렇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아주 포인트는 뭐냐, 현재 도시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시 구도심이 어딘지 어떻게 분석을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거, 지도 위성 지도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역을 한번 보세요. 건물들이 빽빽이 있고 로드뷰 켜서 거리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건물들이 어떻게 다 있는지. 좌우지간 건물 있는 곳은 구도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농협 있어줘요? 우체국 있어줘요? 병원 있어요? 100%입니다. 100%. 그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 제가 말했죠?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땅값이 1배를 안 넘는다니까요. 물론 지역적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오른 곳은 더 이상 많이 안 오르는 것들이 또 특징이에요. 아주 있지 요충지 아니고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새만금에 투자하면 안 되는 구도심 지역을 위성 지도로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항상 꾸준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타이밍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고 투자할 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이 타이밍에 맞게 투자하는 거. 거기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 중심의 타이밍 중심의 방송을 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행복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고 따뜻한 말 나누고 희망이 되는 말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2020년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안정적인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박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주 객관적인 사고로 지혜로운 사고로 실용적인 사고로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